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막히는 출퇴근길을 주행하면서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저의 드림카와 가까운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핸들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의 골프, 그냥 골프 아니고 GTI 고성능 모델입니다. 마침 또 이 구간이 살짝 달릴 수 있거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바꾸고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이 바람을 가르고 거의 총알이 발사되듯이 나가는 주행감.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지나면 이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쉬워요. 보통 이렇게 재밌고 좀 고성능 달리기 지향성 차량들을 타게 되면 재밌는데 국내 도로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받아줄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뭐 제일 아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골프 GTI 같은 경우는 현재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방금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작년 하반기쯤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제가 작년 말쯤에 시승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이 시승 차량을 밟는 그 주간에 눈도 오고 너무 추웠어요. 특히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뭐 눈 오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뤄뒀다가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살짝 봄이 올 듯 말 듯한 3월에 GTI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형 GTI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었냐? 일단 뭐 대다수의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차들이 그러하듯 8.5세대 GTI도 내외장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밖에 보면은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라고 해가지고 폭스바겐이 엠블럼이 불이 들어와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라이트류도 좀 더 심플해지면서 좀 더 예쁘게 간결하게 디자인이 변형이 되었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픽셀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웰컴 굿바이 라이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즘 신차들의 웰컴 라이트 이런 거 보면 진짜 화려하거든요. 막 앞에서 애니메이션이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에 반해 골프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한 웰컴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대폭 커졌습니다. 기존 세대, 그러니까 8세대죠. 8세대 GTI도 제가 한 2년 전쯤에 시승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찐 드림카인 뭐 그랜저고 나발이고 그 GTI를 사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GTI를 타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완벽한 차다. 그러니까 올라운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별 모양 해가지고 막 디자인도 예쁜데 뭐 승차감도 괜찮고 공간도 넓은데 출력도 좋고 운전의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올라운더를 가지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은데 골프의 GTI는 올라운더에 가장 가까운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차야.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커진 것 이외에도 약간 좀 사용성들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가령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터치 반응도들을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도 디자인은 사실 동일했거든요. 근데 막 터치 이런 걸 누르면은 뭔가 약간 버벅거려, 애가 막 이랬는데 8.5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그냥 스무스하게 반응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가 약간 화낼 만한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8.5세대 골프 GTI 말고 그냥 노멀 버전의 골프도 제가 작년 가을쯤에 시승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멀, 그러니까 TDI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0.5세대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사실 성능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고성능 버전인 GTI는 약간의 출력이 높아졌습니다.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가 변한 건 아닌데 엔진 매핑이라든지 변속기 로직 튜닝을 통해서 출력을 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을 조금 더 조절해서 안 그래도 재밌는 차가 더 재밌어졌다라는 거죠. 또 마침 진짜 막히는 퇴근길 또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투톤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 얘네들은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대충 만들지 않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센터 쪽에 이게 직접 발광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에만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제 시야각에서 보면은 한 줄 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라이트가 아니고 이 쉐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줘가지고 빛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쉐입을 똑같이 주지 않고 이렇게 점점 작게 식으로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야. 이게 바로 젊은이 테크놀로지가 아닐까요? 아니 진짜 이런 것까지 대충 만들지 않았구나 임을 느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외에도 이전 8세대 GTI 같은 경우는 실내가 좀 약간 알칸타라 아니면 스웨이드 그런 블랙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8.5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내 감성이 밝아졌어요. GTI는 실내 인테리어를 따로 고를 수 있진 않은데 이 컬러 지금 단일이거든요. 근데 기존 8세대와 비교했을 때 컬러가 밝아지고 GTI 하면은 가장 먼저 무슨 컬러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레드 컬러죠. 이 엠블럼만 봐도 레드 컬러인데 이 레드 컬러가 시트에도 곳곳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티치 정도만 레드 포인트로 줬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도 레드 가죽을 덧대놔서 조금 더 컬러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전 버전에는 통풍 시트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달리는 차고 여름엔 원래 더운 것이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 날씨 어때요? 겨울에는 막 영하 막 20, 30도 되고 여름에는 영상 막 40도를 뚫잖아요. 거의 뭐 아스팔트가 녹기 직전으로. 그렇게 더운데 통풍 시트 없는 차를 타면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일반적인 가죽 소재도 통풍 시트가 없으면 막 여기 막 진짜 되게 그런데 알칸타라는 더해요. 그리고 시트를 개인적으로 좀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막 진짜 전문 뭐 스팀 업체 막 그런 데 맡겨야지 이 실내 세차를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지 보수가 편리한 가죽 시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알칸타라는 진짜 이게 진짜 청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유지 보수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졌는데 신형 8.5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가 실내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뭔가 감성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차를 내돈내산했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이 차량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유지 보수가 편한 소재가 더 낫지 않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정말 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재밌게 달렸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고성능 차들은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진짜 너무 막혀. 막 차량도 많고 신호도 많고 이런 길에서는 사실 재미를 찾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데일리 포지션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얘는 막 코너에서도 극한의 이런 코너링을 견뎌야 되고 뭐 스티어링의 핸들의 감도 이런 것들도 데일리 포지션에 있는 차량들과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편안함과는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은데 달리는 차 중에서는 편안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또 투싼이 있거든요. 뭐 투싼 스포티지, 우리가 흔히 아는 차들 있잖아요.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 뭐 그랜저, 소나타, K5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당연히 하체가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약간 요추가 아플 수가 있다. 엉덩이가 살짝 저릿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는 사실 GTI만의 장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긴 해요. 그래도 달리는 차량 치고 에코 모드가 또 따로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패널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 인디비주얼이죠. 에코 모드가 또 있기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금이나마 연료를 그래도 아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신형 GTI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8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좀 고속주행으로 항속주행을 했을 때에는 연비가 한 13km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었고 보통 데일리카로 출퇴근할 때에는 연비가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0.1이라도 아껴줄 수 있는 에코 모드가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에코모드를 킨다 그래가지고 연비가 막 극적으로 막 높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면 에코와 컴포트가 있거든요. 이 둘 간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좀 커요. 큽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막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뭐 신호도 계속 걸려서 정차했다, 출발했다, 뭐 출발했다, 다시 또 정차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GTI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차이점이 뭐냐면,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토크감이 굉장히 셉니다. 보통 고성능 차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GTI도 그래요.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또 스탑앤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GTI는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일반 노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살짝의 이런 게 살짝 있어요. 이거 좀 들려드릴까요? 여기 있다. 인디비주얼. 여기 들어가면은 외부 엔진 사운드와 내부 엔진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모드를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인디비주얼 모드. 그래서 이렇게 엔진 사운드도 따로 운전자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의 그르렁거림이 있긴 해요. 근데 GTI가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고성능 차들 진짜 많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M 시리즈가 있고, 벤츠는 AMG가 있죠. 그리고 아우디는 RS가 있고, 또 뭐 현대 같은 경우는 N 브랜드가 있고, 이런 차들이 타면 재밌죠. 너무 짜릿하고 재밌어요. 막 아드레날린 막 팡팡 튀기고 막 진짜 막 콧구멍이 점점 커지는데, 그런 차들의 최대 단점은 데일리로 타기가 애매하다라는 거거든요. 좀 힘들어요, 사실. 근데 GTI는 그런 고성능 달리는 차들 중에서는 데일리로 탔을 때 조금 편안합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게 뭔가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토크감이 세다 보니까 팡 하고 튀어나가요. 흡사 내가 수동차를 탄 것처럼. 보통의 수동차들이 정차했다 출발했을 때 이제 클러치, 반클러치 삭삭삭 밟으면서 이제 엑셀링을 팡 해야 되니까 정차했다가 뭔가 팡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고성능일수록 그런 게 조금 더 크긴 한데, 그러한 느낌을 자동 변속기인데도 좀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인디비주얼 모드로 해놔서 구동계 같은 것들은 컴포트긴 한데, 이 엔진 사운드만 스포츠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밟아야지 소리가 크게 나요. 여기는 막히는 구간이라서 밟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서울은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불편함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타기에도 어느 정도 나쁘진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맨홀 구간이 있는 데에서는 좀 노면의 피드백을 되게 와일드하게 읽어줘요. 그래서 최대한 포장이 잘 된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도로 위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출퇴근하는 노면은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안 좋은 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갑자기 맨홀이 거의 뭐 계단 하나 차이로 막 들어가 있고, 가짜 노면 있잖아요. 그 철판길 공사하느라고. 그런데도 좀 길게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새로 도로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런 웨이브가 져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면을 갔을 때에는 사실 노면의 피드백을 좀 와일드하게 읽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살짝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못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있어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고 뭐 대부분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 욕심보다는 가족을 위한 차를 보통 고르기 마련이잖아요. 가족을 위한 차면은 보통은 실내가 넓은 차 그리고 편안한 차 이렇게 많이 고르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다? 운전의 재미가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희한하게 편안하고 실내가 넓을수록 디자인도 좀 뭔가 안 이뻐져.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분들이 좀 나만을 위한 그런 소비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GTI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 공간도 이게 소형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열에 완전 장성한 자녀가 아니고서야 2열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2열도 제가 앉았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1열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1열만 타는 차가 아니구나, 이거를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열도 나름 이게 독립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1열과 2열을 이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선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중앙부에 암레스트, 컵홀더 다 들어가 있고 뭐 충전 시스템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2열 뭔가 포기한 차가 아니다 라고 단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이동 수단으로 쓰고 이제 약간 주말이라든지 나만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럴 때는 딱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진짜 교외권을 착 나가면서, 그때 또 교외권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와인딩 구간이 진짜 많아요. 강원도만 하더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를 GTI로 가면은 얼마나 재밌게요. 진짜 GTI는 개인적으로 이 직진보다 코너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차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차량 리뷰하다 보니까 수백 대의 차량을 타고 뭐 슈퍼카, 뭐 별의별 차 다 타봤는데 이렇게까지 선회가 정직한 차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얘는 이제 전륜구동 사양이라서 뭐 언더스티어 있겠지 싶었는데 4륜구동 차 탄 것 같아요. 4륜구동 차를 탄 것처럼 정직한 선회를 가져가면서 무게중심도 안정적이면서 이 토크 벡터링도 완벽하면서 아무튼 이게 진짜 타봐야 돼요. 이게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타보신 분들은 제 심정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만큼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명을 받는지를 너무 잘 알고 만든 차예요. 보통 대부분의 독일, 메이드 인 저머니 차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독일 차에 얼마나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나중에 제 GTI 꼭 한번 소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TI 다 좋은데 단점은 뭐냐? 있어요. 바로 비싸진 가격이죠. 현행 8.5세대 GTI 같은 경우는 5,181만 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0만 원 정도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 진짜 근데 사실 8세대 GTI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재밌게 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천만 원 후반대였어요, 차가. 그래서 그때도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현 시점 2026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괜찮은 거야. 더 비싸지면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그래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차를 계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얘가 저를 가스라이팅해요. 날 계약해라, 얼른 차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너무 만족스럽지만 계속 점점 오르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시승차가 10,000km 조금 넘게 탔더라고요. 보통 시승차가 10,000km 넘은 거면 진짜 많이 탄 거거든요. 10,000km 넘게 탔어. 그러면은 이 시승차가 작년 6월 달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장담하건대 이 GTI의 핸들을 잡으신 분 중에서 안 웃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 GTI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순간 다들 진짜 송곳니 하나씩 보였을걸요? 그 정도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즐거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차가 바로 GTI가 아닐까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진짜 막 카메라 이렇게 촬영 안 할 때 너무 재밌게 탔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만족스럽고 행복을 안겨다 주는 차들은 반납할 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내 차도 아닌데 막 괜히 막 눈물 나고 막. 아무튼 네, 배가 불러가지고 좀 이 생각의 시간이 느려져요. 배고파가지고 제가 밥 먹고 바로 운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니까 얘가 뭐지? 그럼 안녕.